요즘에 상담을 하다 보면 절박하신 학부모님들이 꽤 많이 오세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 가짜 절박함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뭐 비난의 연속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가짜 절박함이라고 보냐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절박한 정도가, 저도 이제 아직 어리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약을 사 먹을 돈도 좀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때 모른 거죠. 그게 복지 혜택을 좀 받으면 되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몸으로 버텼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열이 많이 나니까 이제 정신이 막 혼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때 저희 때 다 그랬잖아요. 아파 뒤져도 학교 나가고 막 3년 개근 뭐 이런 거, 못해도 3년 전근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랬던 세대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일을 나갔어. 그 상태로 일을 나가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가지고 학교를 지각하기 직전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너무 서러운 거야. 근데 서러운데 몸이 다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날 저녁에도 또 일을 제가 가야 되니까 절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을 안 하면 굶어야 돼, 우리 식구들이 다. 그러니까 빚을 지면 안 된다. 물론 나중에 이제 안 계시는 부모님 덕택에 이제 빚을 제가 떠안긴 했었는데 20살 살짝 넘으니까 이제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연자제가 있더라고요. 빚이 또 떠넘겨와서 그거 다 갚았어요. 또 멍청이가 다 몰라가지고. 갚고 나니까 내가 뭐 약간 뭐랄까 돈 버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걸 다 갚을 능력이 있다는 건 돈을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를 처음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요 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 효과가 안 나, 이 소리가 저는 절박함이 부족한 배부른 새끼들의 개소리라고 봐요. 집중력 딸리는 의지박약 새끼들의 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잡다구리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쓸모없는 고민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절박하다는 그 말에 자세히 들어보면 보통은 뭐냐면 게을러 터져가지고 밀어놨던 거나 아니면 그냥 주저주저 하고 있다가 밀어놨던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밀어놨던 거가 입막해서 오는데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요. 그냥 나 이거 너무 되고 싶고 너무 하고 싶어. 1990년도에 우리 신용카드 나오면서 신용카드 사태가 터졌잖아. 20대 애들한테 처음 신용카드라는 거 발급을 막 해주니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 새끼들이 그냥 막 쓴 거야. 어머 이거 막 돈을 막 뿜어내네, 나중에 갚으면 되지. 이자가 붙는 거거든요. 사업할 때도 원장들 중에 비전 제시 얘기하면은 전 안 믿거든요. 지금 당장 제시할 게 없으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거야. 뭔가 보여준 게 있어야지. 아, 이 사람이 말로 하는, 주둥아리로 하는 비전 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준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저희 집안 꼬맹이들한테 그 게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집에 세팅을 해놓고 그걸로 자 너에게 비전은 이거다. 난 이미 준비가 돼 있다. 네가 내가 원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저걸 2시간을 하게 해주겠다. 농집 있게. 이런 거잖아. 죄다 싸구려 게임하면서, 그리고 그 약속도 안 지키면은 제가 저희 집 식구들한테 되게 뭐라 그래요. 어른들한테. 왜 그 약속을 안 지키냐. 무엇보다도 지켜줘야지. 나중에 더 큰 노력을 애가 해야 될 때 백날 애들한테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주잖아요. 애들이 이유와 근거를 물어. 근데 이유와 근거를 물을 때는 뭐냐면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유와 근거를 물을 때는, 이때는 진정한 비전을 눈앞에 보여줘야 돼요. 진짜로. 저도 사업할 때 그런 거 하거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제가 비전 제시 같은 거 안 해. 나는 학원 강사님들하고 저희 직원분들하고는 학원에서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희 회사는 제가 비전 제시고 나발이고 안 하고 있는데 거긴 전문가들 집단이라. 근데 학원은 개인적으로 해지만 비전 제시 안 해요. 그냥 내 의지만 얘기해요. 나는 이 학원을 내가 머리가 허여때까지 운영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외에 기타 수익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한테 착취해서 모든 걸 빨아갈 생각이 없다. 원장님들 중에 수업 안 뛰거나 수업 메리트가 없는 분들이 원장 또는 그 부인이 부원장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보통 보면은 그 강의를 아예 안 뛰시는 부원장님들 보면 이제 보통 원장님 부인 뭐 이런 사람들이야. 굉장히 비호감이야. 굉장히 상황을 몰라. 강사 출신이면 상황을 진짜 몰라요. 이 강사라는 직종의 어떤 특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별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비전 제시라는 거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없을 때 비전 제시를 하는 거고, 비전이라는 거는 그 운영하는 사람이나 그 집단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 비전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평소에도 굉장히 꾸준하게 뭔가를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룰 안에서 아이가 벗어나려고 하면 굉장히 혼내고 어렸을 때부터 엄하게 다스리고 이랬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모습이 비전 제시인 거야. 엄마 아빠 그 안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맨날 세상 탓만 하지 않고 맨날 힘들다 뭐 죽고 싶다 뭐 이딴 얘기 안 하고 인생을 참 재밌게 묵묵하게 꾸준하게 정말로 이삭 줍듯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도 똑같이 한다. 아주 그냥 꼬박꼬박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어머님들이 보통 저랑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절박해. 아니면 절박하진 않지만 애가 원해서 전화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후자는 더 답이 없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애가 공부를 올 A가 나와. 그러면 어머님들이 전화를 줘요. 이것도 중2 때 준 거, 중3 때 준 거 다르다고 말씀드려요. 지금 6월이잖아요. 중3 때 만약에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선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근데 나 과고 영재고 뭐 외대부고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저는 저희 학원에서 뭐 여기서는 과고 영재고 준비 안 해주나요? 제가 누누이 설명하잖아요. 과고 영재고 특목고 대비하는 선생님들과 저희는 수능 강사라고, 그러니까 물리학을 제대로 배우고 화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열로 오면 되고, 물리학 화학을 경쟁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얼마나 내가 3단 변신인가, 얼마나 내가 새우젓밥인가를 스스로 이겨내면서 그 경쟁 안에서 진짜 탑 클래스들과 경쟁하고 싶으면 특목 대비 학원을 가는 거예요. 보통은 과학 같은 경우도 특목 대비 학원을 가지만 거기서 못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네가 3단 변신이야, 네가 못하는 거야로 가요. 그 어쩔 수 없어. 그 시스템 자체가 타고나도 될까 말까인데 덜 타고난 애들이 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거거든. 재능이 부족하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지금. 재능이라는 거, 압도적인 재능이 있는 애들은 학원 안 다녀도 돼. 그래도 붙어. 걔네들은 책만 읽고 깨우침을 얻는 애예요. 우리 애들은 핸드폰만 보면서 깨우침을 잃는 애들이고, 그리고 대가리가 깨지고 앉아있죠. 그런데 그런 애들을 갖다가 특목고로 보내려고 하니 그 분위기를 1차 견뎌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면요 진짜 절박하려면 사회 경쟁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견뎌야 된다고. 진짜 절박함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물에 빠진 내 아들이 있어. 근데 얘가 휩쓸려가기 직전에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거야. 이런 게 절박한 거야. 이런 게 당장 손을 뻗고 걔를 어떻게 땡기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게, 그게 절박한 거지. 어머니들 생각하는 것처럼 미루다가 임박해서 이제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타고난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저기 있는 거 바라는데 우리 아이가 원해. 어떡하지? 어린이날 다 됐는데 닌텐도 스위치 예약 구매도 안 해놓고 닌텐도 스위치 당일 나가가지고 품절됐는데 어떡하죠? 전날 갔는데 품절됐는데 어떡하죠? 저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죠. 그런 거 못 구해요. 그건 절박함이 아니라니까. 게으름이지. 남들 막 줄 서가지고 막 있잖아. 막 품절 날까봐.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의가. 그리고 이게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공부라는 건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게 아니야. 애가 하는 거지. 그 게임은 애가 게임을 즐기는 거, 줄 서는 건 엄마 아빠가 하고 앉아있잖아요. 이건 게임하고 다르다니까. 학원 알아보는 거 엄마 아빠가 알아볼 수 있지. 근데 그 학원에서 견디고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이예요. 아이. 중3인데 수학 선행도 안 돼 있고 뭐 다른 선행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올해가 다 됐다, 만점을 받았다, 이래도 특목 대비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에 전화 주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한테 되게 좋게 말했어. 잘 모르셔서 그런 거니까. 이분은 막 절박하진 않으셨어. 제가 설득을 했어요. 일반고 이과를 준비하려도 과고 영재고 가듯이 외대보고 가듯이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가가지고 과고 영재고 핑계 삼아 선행을 시키라고. 애가 지금 뭔가 자기가 조금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 1차적으로는 제가 보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고교학점제 들어서 고1 애들 있잖아요. 이제 머리가 중학교 때 좀 좋았던 애들. 혼자 했는데 1등급이 나왔어. 근데 중간고사 한 방으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거기다가 엄마가 오셨는데 애가 이과를 가고 뭐 무슨 심리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대. 행동심리 같은 거를. 근데 그게 이과 계열이야. 그래서 자기는 이과를 가야 된대. 제가 어떤 여자를 좋아. 이 여자가 좋아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오늘은 씻지도 않았고 내가 나이를 엄청 먹어서 거의 노인이야. 자, 이러면 이게 의미가 있느냐, 염치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막 가가지고 20대 여자분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있어. 딸뻘 되는 애한테 그러고 있어. 미친놈이죠, 미친놈. 이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과를 갈 수 있는 애,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원하고 완고하대. 제가 상담한 앞에 어머니와 뒤 어머니는요 순순히 다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머니, 완고한 거랑 똥꼬집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주변에서 봤을 때 얘가 하도 하찮게 보이면 그거는 똥꼬집이라고, 꼴값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긍정할 정도의 어떤 그 사람의 이미지가 구축돼 있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건 그거는 완고한 거다. 어느 거냐 그랬더니 아빠가 아이를 상당히 하찮게 본대요. 하찮게 보지. 꼴값을 떤다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공부해서 되겠냐. 아빠는 이제 공학을 나왔으니까. 제가 이거는 그 어머니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죄가 없어. 어머니는 아이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지금 알아보러 온 건데 이과 선행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이과를 가야
된대. 그래서 내가 어머니 지금 문과 이과 가는 애 중에 통합과를 기준으로 여기가 상위권 여기가 하위권이면 얘는 지금 여기 정도 있는 거라고. 그러면 왜냐하면 혼자인데 2등급 나왔다는 거야. 그 과목들이. 이런 애들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 2등급하고 지금 고교학점제 2등급하고는 달라. 머리를 써야지. 얘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자 보세요. 문과를 가는 과학 기준으로 문과 가는 애들이 보통 요런 애들이 문과를 간단 말이야. 맞죠? 여기 위에도 좀 가긴 하겠지만 보통은 요게 가요. 요게 갔어. 자 그럼 봐. 여기 있었는데 나 여기 있다면 등수는 변동이 없어요. 물화생지 다 이러고 있을 거고 나중에 밑단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야. 자기는 표본 밖에 있을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근데 뒤로 가면서 준비가 안 되면은 이게 진짜 천재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1등급이 나왔겠지 걔가. 천재 애들을 못 봐서 그래 어머니들이. 진짜 타고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고1 이후에 무너져낸 애들 되게 많아. 일반 아이들보다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압도적으로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뭔가 하늘에서 얘한테 머리에 지식을 미리 다운로드 해놓고 출산시킨 애들이 있어. 진짜로 제 다른 재능들처럼. 저 같은 경우는 노래 만들 때 이제 제가 그 만드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저게 그냥 딸깍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뭐가. 그런 거를 미리 다운로드 해준 거겠지 위에 계신 분이. 그런 거는 타고난 거거든요. 근데 천재 애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제가 어느 그 영재 교육기관에 연구위원으로 있었는데 나 거기서 보다가 나 유인원인 줄 알았어. 야씨 나는 진짜 내가 머리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줄 알았거든. 나 머리 나쁜 거야. 얘네들은 와 진짜 그러고 나서 우리 학원 애들 딱 봤더니 와 씨, 내가 유인원인데 얘네들은 뭐 그런 거지 뭐 진해 막 이런 거. 나는 너네 갑각류인 줄 알았다고. 새우 막 이런 거. 난 그건 줄 알았어. 해파리 뭐 이런 거. 그게 에티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부르거든요. 뇌가 없어요 뇌가. 근데 똑똑하던 애들 까치는 애들 보면 나는 아니야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거 갖고는 안 돼. 근데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거야. 이과를 가려면 이제 미리 선행을 좀 하라고. 근데 미리 선행은 안 해.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얘기했어. 첫 번째, 선행이 너무 안 돼 있고 지금 혼자해서 2등급밖에 안 나오는 머리에 거기다가 핸드폰 자주 보냐니까 핸드폰도 자주 본대. 두 번째, 그러면 과목을 여러 개 안고 가는 것도 안 돼. 그러면은 여기서 고교학점제 2학년 들어가면 아주 연병을 떨어 이 새끼가. 지 혼자 막 힘들어하고 앉아있고 엄마는 어떡하냐. 등급 떨어진다 몇 번 얘기해요. 등수 보면 비슷해요 어머니.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라고 계속. 근데 거기 가서 경쟁하는 것보다 문과를 가서 경쟁을 해서 학벌을 따고 대신에 돌아서 오라고. 돌아서 방법을 찾겠지 얘가. 지금 좋은 학벌이라도 따려면 문과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걔는 그나마 그것도 진짜 피나는 노력을 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아무 노력을 안 했는데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문과도 뭐 호구 새끼들만 있어요? 호구 새끼들이 많다 그랬지 호구 새끼들만 있다고 그러진 않았어. 그러니까 문과 가서 자기가 다 찌바를 거예요 이러고 가가지고 나는 카페트도 이런 카페트는 처음 봤어 진짜. 그러니까 지가 경험 못 해보면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 좀 잘했다는 애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 주변이 다 잡곡밥들만 있었잖아요. 새우젓밥들만 있었어. 그러니까 지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가도 그렇게 새우젓밥들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뭔가 모르는 자괴감과 뭔가 모르는 감정의 흔들림 그리고 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이게 노력이 부족하니까 지가 조금만 노력해도 더럽게 괴로운 거야. 자기가 괴로운 걸로 노력의 값어치를 막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원래 애들은요 10개를 시켜도 괴로워하고요 5개를 시켜도 괴로워하고요 만약에 3개, 2개, 1개를 시켜도 괴로워요. 그리고 더 웃긴 거 알아요? 다 내려놔도 괴로워요. 어머니들 생각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거의 반려견 수준이라 아까 말했잖아요. 얘는 해파리 수준이라고. 그냥 괴로워요. 가만히 있어도 괴로워해. 인간이 그래. 우리 왜 대학교 때 생각해봐요. 개뿔 그때 막 미래를 고민한답시고 술 처먹으면서 나도 그랬지만 그게 고민의 의미가 있었어 지금?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살았으면 돼. 그때 해당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걸 나이를 처먹고 사회에 처맞아 봐야 그 완벽했던 계획이 얼마나 3단 변신 같은지 알게 되면서 내 간절함이라는 게 결국엔 개뿔 늦어가지고 그냥 바라는 그 징징거림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개소리인 거예요. 그 간절함은. 진짜 간절함은요. 당장 내일 일 안 나가면 내 동생들이 굶고 내 가족이 굶고 내가 학원에 가서 내 코로나 때 셧다운 됐을 때 학원 청소하면서 내가 진짜 우울증이 왔어요. 나중에 진짜. 내 약도 먹었어. 나중에는. 야 숨이 안 쉬어지더라. 아니 숨 쉬는 게 힘들어. 우울증이. 우울감이 문제가 아니야. 우울감은 없어. 숨 쉬는 게 힘들고 창문을 바라볼 때마다 자유롭게 뭔가 날고 싶어 막. 내가 미치겠는 거야. 와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 병원 가서 제 지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우울증이 알려주더라. 너 우울증이야.
우울증이지. 앉은 자리에서 셧다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정말 간절함에 내가 청소하고 더 많이 광고하고 별짓을 다 해서 내가 유지시키려고 강사들한테도 월급 다 때려박았어. 내가 그냥 안 깎았어. 난 강사까지 잃어버리면 이 강사들 못 구하거든요. 이거 방송 듣는 원장들도 좀 알아야 되는 게 본인들이 벌었다고 흥청망청 해외여행 가지 말고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뭔가 큰일 터지면 내가 좀 같이 가고 싶은 강사들 좀 잘 대해주고 있다가 걔네들 물고 데리고 있으라고. 내가 2년을 버텼어. 그렇게. 그래야 학원에 애착이 생기지. 내 학원인 것처럼 일을 하지. 그 사람들이 그때 뭐 비율제 막 이러면서 뭐 좀 깎고 어쩌고저쩌고 막 아이고 그러면서 무슨 경영을 해요. 진짜 간절함이라는 그런 거예요. 돈이 막 팍팍 나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막 몇 천만 원씩 나가. 미쳐버리겠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마이너스를 내가 제대로 친 적이 없어요. 근데 굶는 한이 있어도 남의 입부터 먼저 갚았었어. 옛날에 내가 진짜 살면서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쳐본 적이 없어서 내가 진짜 미치겠는 거야. 이게 뭐 남 탓하고 앉아있다고 뭐 바뀌어? 이게 바뀌어? 그래서 내가 코로나 탓한다고 뭐가 바뀌냐고. 이게 뭘 살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나중에는 저기 회사 일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그때 막 작곡도 한 거야. 그때 막 작곡도 하고 회사 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음원이 그거잖아요. 노래 그때 만들고 그랬어. 그때는 딸깍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행히도 여러 가지 툴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하고 편집도 하고 내가 다른 유튜버 편집도 해줬었어. 알바하는 거야. 알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했던 그 몸부림이 그 간절함의 몸부림들이 지금의 유튜브를 만들고 지금 우리 학원을 유지시키고 내 사업체를 유지시키는 거지. 그게 간절함이라는 건 그런 걸 간절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설프게 애는 간절하지 않아. 그냥 애는 겁나 바래. 그냥 개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상으로 바래. 이게 무슨 복지냐 이게. 근데 엄마는 또 그거 맞춰주려고 아둥바둥해. 내가 그랬어요. 그 어머니한테 문과 가라 그러라고. 그거는 욕심이라고 얘가. 나도 내 조카 하면은 나 문과 가라 그런다고. 그렇게 준비가 안 됐고 준비할 생각도 많이 없는데 간절함이 없는데 완고한 거랑 똥꼬집이랑 꼴값은 완전 다른 거라고. 그건 누가 봐도 꼴값이라고. 아버님한테 물어보고 어머님도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간절함에 대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 간절함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야. 애가 몸 따라서 내놔 이런다고 그게 간절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땡깡이지. 땡깡. 구분하셔야 돼. 진정한 간절함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자꾸 결핍 만들려고 하는 거야. 상콤발랄 님께서 선생님 영상 올린 지 1개월 정도 되었지만 답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아이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거짓 보상 싸구려 게임에 중독된 이유 이 영상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딸 키우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용돈 주었고 현재는 한 달 용돈 4만 원과 주말 미술학원 식사비 4만 원을 한 달에 총 8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용돈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그냥 추가로 주지 않고 필사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한 글을 써오도록 한 뒤 이게 한 줄당 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아이의 경제관념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글쓰기와 돈을 연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일까요? 참고로 외동이라 그런지 아직은 엄마를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선생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외동이라 그런 게 아니라 천성이 아직 엄마를 어려워하는 거고요. 어머니가 요구하는 바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글 쓰는 거가 보상이 되는 거죠. 한 줄에 500원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워드프레스 알아요? 글 써가지고 블로깅 해가지고 그 글 검색될 때마다 돈 받는 거 있어요. 그것도 저렇게 안 줘. 이상한 보상이야 저거. 시세에 맞는 보상을 줘야죠. 예를 들어서 설거지 뭐 했다든가 방 청소를 했다든가 뭐 이런 걸 해줘. 지금 자고 일어나서 이불도 안 개는 애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용돈을 추가로 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중학교 2학년 정도에서 얼마를 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받는 용돈에서 차비, 식사비, 평소 식사비, 그 다음에 친구들과 뭐 놀 때 쓰는 돈, 학용품을 산다든가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간혹 가다 맛있는 걸 사준다든가 그래서 하루에 지금 한 달에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꾸준하게 받고 있는데 그 외에 뭐 세뱃돈이나 이런 것도 받았을 때 보통은 60%에서 80% 가까이를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펀드를 구매를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 계좌에 넣어주거든요. 그거를. 걔네들 지금 다 삼성전자 있어서 걔네들 와 저보다 부자야.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주고 가르쳐주는 게 맞는 거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돈을 받는 거 그래
그게 좀 이상해요,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행위들에 보시면 돼요. 이 글 쓰는 거랑 별개예요. 글 쓰는 거는 아예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머니 그 돈 안 주면 이제 글 쓰는 건 돈 안 해. 만약에 얘가 10줄만 써와도 5,000원이잖아. 글 10줄 썼다고 5,000원 주지 않아요. 이해가세요? 이거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무 글이나 막 써오면 되잖아. 어머니가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하시니까 지금 거기다 돈을 지불하는 건데 어머니 빼고는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결핍이 없어 이렇게 되면. 그리고 애가 어떻게 한 달 동안 돈을 쓰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돈 이외에는 주는 게 없어야 되고 부모님이 가끔 베풀 수는 있는데 부모님이 어떤 기준하에서 어떻게 베푸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 자전거가 망가져도 본인이 고치게끔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고 방 청소하고 이거는 본인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불도 안 개는 애들 되게 많아. 무슨 호텔이야. 걔네들이 원룸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방이 쓰레기장이 돼, 이 새끼들이. 그 원룸 살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요. 집으로 닫고 겨 들어오고. 독립을 잘 안 해, 요즘 애들이. 왜냐하면 여지껏 어머니들이 룸 서비스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애들한테 간절함을 못 만들어주시는 거야, 어머니. 저는 이런 방법은 잘못됐다고 봐요. 어머니가 봤을 때 누가 봤을 때도 저게 돈을 줄 만한 행위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차라리 집 청소를 했을 때 깔끔하게 해가지고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뭐 2,000원 뭐 이 정도는 전 이해가 가거든요. 옛날에 봐봐요. 옛날에 구두 닦기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구두 닦아놓으면 아빠가 500원 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 거를 해야지. 그것도 구두도 제대로 닦아놔야지. 그러고 뭐 글 쓰는 거 뭐 그거 뭐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없잖아요. 왜 글을 써 자꾸. 그거 말고 다른 거 쓰게 하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학원에 들여보내라고 자꾸. 세상에 어떤 것도 딱히 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지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주변 애들이 하면 해요. 나쁜 짓도 주변 애들이 하면 해요. 좋은 짓도 주변 애들이 자꾸 하면 해. 그래서 내가 자꾸 기부했다고 이거 보여주는 거야. 꼴랑 그 기부하면서도 내가 왜 자꾸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는 거기까지니까 주변에 보는 사람 중에 좀 더 같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기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 권유하는 거지. 내가 먼저 했으니 좀 보고 같이 좀 해봅시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주변의 활동에 들어가게끔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안 해. 다른 사람보다 못해.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 그럼 이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게 하는 거지. 이렇게 어머니가 행동을 유도한답시고 다 500원씩 주면 나중에 그러면 야씨 A4 용지에다 앞뒤로 가득 채워오면은 막 몇만 원 줘야 되겠네. 우리가 책을 살 때도 그 비용 안 줘요. 아이의 경제적인 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아이가 목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이득을 보는지 알아야 돼요. 이번에도 배당 나왔다고 되게 좋아하던데. 그 계좌를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웬만하면 중학교 2학년이면 이제 가능하잖아.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딴 데다 투자하거나 가치 있는 거를 사는데 한 달 동안 자기의 일정한 생활비를 갖고 얼마나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그게 또 경제관념이에요. 여기서 어디까지가 애가 써야 될 돈인지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저희는 대부분의 행위를 다 애가 써야 될 돈으로 봐요. 가끔 가다가 조카들 와가지고 여기 도시락도 사다 놓고 그래요. 제가 편의점 도시락 5,000원짜리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녁에 오면은 이게 편의점 도시락이 냉장고에 싹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베푸는 거, 남한테 또 갖고 있는 거 안에서 베푸는 거,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좀 밥값도 아끼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좀 비싼 거지만 샀다든가 이런 것들도 애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끼는 것도 진짜 악착같이 아끼는 것도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나한테 들어올 돈은 요거밖에 없다. 요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가끔 가다가 주변 애들 얼마 받는데 근데 걔네들이 어느 한도까지가 지가 써야 될 돈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심각한 경우는 그냥 막 줘 어머니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정한 간절함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진정한 간절함이 아이들의 의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 그 가짜 간절함을 느끼면서 괜히 남들한테 말도 안 되는 해법을 요구하지 맙시다. 진정한 간절함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Even though I frown, my heart beats to a different sound. Can't shake it, slips from my mind. Every night sleep I cannot find. He's not my kind, but inside he's all I find. My heart's full like a magnet's force. In his presence I feel no remorse. Trying to keep it cool, but inside I'm breaking the rule. His laughter echoes deep within.